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갖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현, 인요한 혁신위원장 모두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제44주기 11.26 추도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요한, 김기현 대표 모두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났을 때도 보수가 대동단결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마 오늘도 보수의 단결, 총선 승리 부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 민주당에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요한 혁신위 흔들기, 그 다음 민주당에서는 인요한 혁신위가 이 핫바지다. 그러니까 전혀 실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시간 끌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영남권입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 끌기다.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정치권 전체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할 일도 없고 공천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순천 출신이다. 그 다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혁신위원들이 모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광주 5.18 묘역을 찾는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먼저 인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정치권에 거의 개입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경험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캠프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그 부위원장으로 있었다라는 인연, 이것 이외에는 크게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 거기에다가 푸른 눈의 한국인, 거기에다가 이 전라도 지역을 강조한다라는 게 많은 불만 요인입니다. 이 불만 뒤에는 이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모두 영남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험지 출마를 하라,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남 중진들의 지금 반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혁신이 활동을 한다. 그 다음 이 공천에 관련돼서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여든 야든 많은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는 그런대로 역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대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요한 자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해야 될 내용은 거의 나와 있다. 이제 이 혁신위가 제안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여야 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이 돼야 이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인요한 혁신위는 지금 김기현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오케이 해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김기현과 대통령실에서 오케이를 하는 이런 혁신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를 해야 하고, 김기현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요한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올 연말에 김기현 지도부가 물러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혼란, 지금 인요한 혁신위를 놓고도 엄청난 충돌과 뭐 많은 흠집내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공천을 바로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을 때의 그 혼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실 지지율 모두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해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뭐 그동안 많은 혁신위가 있어서 나올 만한 혁신안은 다 나왔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이유입니다. 뭘 더 낼 수 있을까?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잘 정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사실은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내용들은 뻔합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지금 반발이 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영남권에서는 이 중진들이 뭐 거의 죽기 살기 형태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를 주저앉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살 길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영남권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영남권만 거의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중진하니까 3선 이상 됩니다. 영남권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들, 이제 물러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 도전해야 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입니다. 이게 총선 승리, 이것만 딱 쳐다보게 되면 영남권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중심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절반의 싸움, 절반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나와 있는 답입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답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선 구도, 이 환경, 분위기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김기현 대표는 뭐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과 같은 이 국회의원 특권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영남권 중진들 모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개입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 당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전략 공천이냐 상향식 공천이냐 이야기입니다. 전략 공천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 전략 공천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헌정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답입니다. 전략 공천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도 뭐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혁신위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총선에서의 뭐 개입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자기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 영남권 중진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김기현도 해당이 됩니다. 김기현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수도권에 출마하는 방법인데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요한이 그 부분을 해내야 합니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략 공천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은 주로 많이 합니다. 뭐 김무성은 이게 소신입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을 하면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이 모두 이깁니다. 이 개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 발굴이 안 됩니다.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또 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지금 반발이 벌써부터 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중진들을 비롯해서 인요한이 과거에 했다는 말, 낙동강 하류는 뭐 뒷전에 물러나 있으라 이걸 가지고 지금
흠집내기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중진들 개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건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김기현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도 인요한 혁신위가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김기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이 요구하는 이런 혁신 요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연말에 비대위로 가게 됐을 때 그 혼란, 이 김기현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대안이 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구상, 개혁, 정치 개혁, 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 국민의힘의 많은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기현을 대신할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비대위원장 맡을 만한 이 전체 여권을 조율해낼 만한 그런 비대위원장 대안이 있느냐? 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는 대안이 나올 것이냐? 인요한 혁신위가 실패하면 대안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갖다 대더라도 이 여권 전체를 조율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김기현이 뛰어나서 정치력이 뛰어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의 보조입니다. 그래서 김기현이 2% 3%에서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지도부도 김기현 특히 어떤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인요한 혁신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여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올 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권 여당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혁신위가 나온다라는 건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만든 혁신위고 인요안입니다. 그런데 그 오케이한 대통령실과 당대표에 대해서 인요안은 혁신의 칼을 들이대야 합니다. 이런 이제 모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치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성공할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여권, 국민의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에서 혁신위를 통해서 새로운 모양을 찾느냐라는 것. 결국 판단은 국민이 하게 되는데 완전히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법이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 인요한 혁신위 이 체제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 내용은 파격적일 정도로 아마 굉장히 혁신적인 말 그대로 혁신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실과 김기현 지도부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장 김기현 불출마입니다. 김기현 불출마하든지 서울 출마하든지 이걸 김기현이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많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당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혁신위를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민주당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재명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혁신안을 내고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 연말 돼서 김기현 지도부가 또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을 했다. 그 핵심에 인요한 혁신위가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인요한이 내놓을 혁신안은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뭐 다 짐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성사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두 다 인요한 자신의 말처럼 모두 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남권을 비롯해서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뭐 오늘 인요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듯이 광주도 가야 합니다. 광주를 가는 이유가 뭐 광주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민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광주도 챙기고 전라도도 챙긴다라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소위 반타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절반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영남의 중진 의원들, 영남의 민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받아들이는 토대 위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